프랑스의 소설가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비계덩어리는 프랑스와 프러시아 간의 보불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패해 달아나는 프랑스군을 쫓아 프러시아 군대가 루앙이란 도시로 입성했습니다. 어느 눈이 몹시 내리는 추운 겨울밤, 10명의 손님을 태운 커다란 마차 한 대가 루앙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차에 탄 사람들은 프러시아군을 피해 프랑스령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포도주 도매상 부부,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유지 부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백작 부부, 그리고 수녀 2명과 공화파 민주주의 청년과 창기 1명이 한 대의 마차를 같이 타고 자유를 찾아 도피하고 있었습니다. 창기의 이름은 원래 엘리자베스였으나 체격이 뚱뚱해서 사람들은 그녀를 볼드시프, 우리말로 비계덩어리라 불렀습니다. 신분이 높고 돈 많은 세상의 부부들은 서로 은밀한 교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청년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지만 창기인 볼드시프에 대해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마차가 눈 쌓인 길을 가는 것이 꽤나 더디어 오랜 시간이 걸리자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은 볼드시프밖에 없었기에 멸시와 조롱을 보이던 이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그녀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마차가 가까운 여관에 도착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행을 담당하는 장교에겐 통행증 말고도 하나의 요구가 더 있었습니다. 볼드시프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행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는 볼드시프가 적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완강히 거절하는 볼드시프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첨과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볼드시프는 프러시아 장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튿날 일행들은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출발 허가를 받아 목적을 달성하자 일행들은 태도를 바꾸어 다 같이 그녀를 비웃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치와 분노로 흐느끼는 볼드시프를 향해 어쩔 수 없는 창기라고 조롱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끝납니다. 모파상의 비계덩어리는 인간의 사회의 위선과 비열함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수작으로 꼽힙니다. 창기는 어느 사회에서건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들이 천하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들이 가지는 정서나 신념들을 하찮게 보고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누구도 타인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친절함과 존중함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인 사마리아인들이 본래의 고유한 혈통과 종교를 더럽혔다고 그들을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귀하고 덜 취함이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똑같이 서로에게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편견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편견의 그릇됨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